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LG전자 이제 넥스트 거래소에서 무려 이제 장중에 8%까지도 올라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때처럼 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하고 정말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LG전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좀 팔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가 워낙 이 저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거의 이제 40%가 수익이 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는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시총 38초짜리가 지금 코스닥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건 바로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이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그 뒤에 반등이 가장 빠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완성한 거는 LG전자밖에 없습니다. 뭐 한 개 뭐 더 이야기를 하면 뭐 현대모비스 정도인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은 이 V자 반등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제가 이 LG전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이 V자 반등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이 AI예요, AI. 대한민국이 곧 AI다.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AI 사이클이 순서대로 돌고 있는 건데 한번 쭉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AI 센터를 돌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전력주들이 순환을 해줬죠. 그러면서 값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원자력까지도 같이 상승을 해줬어요. 이 섹터들이 엄청나게 폭등한 건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만 공급을 하면 뭐하냐? 이 방목 현상이 생겨버린대. 그래서 그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게 뭐예요? 바로 광통신 섹터죠. 광통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터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을 좀 식히고자 이 냉각 관련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거죠. 뭐 LG전자나 뭐 코스닥에는 이제 GST가 있겠죠. GST.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뒤에는 뭐 또 이제 뭐 ESS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이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본질은 지금 이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이 거대한 AI의 국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돈들이 차례대로 지금 순환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LG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V자 반등을 했다는 거죠. V자 반등. 여러분들 V자 반등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하락 각도보다 치고 올라오는 이 상승 각도가 훨씬 더 예리하고 강력하다. 우리는 이걸 이제 V자 반등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즉 돈이 위로 시세를 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면, 그러니까 주포들이 거대한 자금으로 이 추세를 현재 유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조정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난 차트가 아니라 이제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V자 반등 형태가 나온 뒤에는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걸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다 돈이 되는 지식입니다. 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은 앞으로 딱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전 고점을 이렇게 한 방에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 위에서 이렇게 살짝 눌림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 오른쪽 핸들 자리가 되겠죠. 핸들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유유히 대세 상승으로 뻗어나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고점 밑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핸들을 만드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번째의 경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미친 듯이 급등을 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고점에 시그널이 좀 발생했을 때 제가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일부 챙겨주는 것도,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 지어두는 것도 뭐 절대 나쁜 이야기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바로 갑작스러운 급락에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장에서 대부분이 뭐 반토막을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이 주도주 하나를 못 잡아서 지금 비명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반대매 매당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주 힘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공포의 시장이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시장의 대장주를 딱 선점을 해가지고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정말로 저점을 제대로 잡았고, 시원하게 현재 이 급등도 우리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 근처에서는 기분 좋게 일부를 좀 팔아서 수익을 챙겨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물량을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네. 이 지루한 시간 조정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더 강력한, 말한 대로 이 V자 반등 이후에 캔들을 만든 이후에 이 다음 상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이 맥점이 유지가 되면은, 유지가 되는 선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이 추세를 가져가 봐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LG전자가 이 앞에 온전한 상승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어떤 걸 지키고 올라온지 아십니까? 자, 돌파 이후에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유지해오던 이 맥점 분봉을 타고 올라온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즉 주포들이 쏘아올린 이 돌파 신호 이후에 그 뒤에 유지하는 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훼손이 되지가 않으면 이 지금 거대한 상승을 온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맥점이 깨지고 나서 조정이란 게 발생한 거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이 시가부터 확실한 다음 돌파 신호가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점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돌파 신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원래 가야 될 시세로의 회귀예요, 회귀.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회귀를 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돈을 써서 돌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맥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V자 반등을 만든 주포의 진짜 의도를 이 차트에서 끝까지 확인을 하자고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키자는 거죠. 제가 말한 이 시간이 걸려있는 파동이 아마 나오면 이 앞에 파동처럼 아주 지그재그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고 하면, 이 기준을 지키고 다음 흐름에 나오는, 비로소 우리는 이 시세라는 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 똑같은 관점에서 거래한 종목이 바로 대한강통신이죠. 이 대한강통신도 이 앞에 파동에서 이미 엄청나게 폭등을 만든 시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급락이 나올 때 이제는 이 고점을 찍고 꺾은 게 아니냐고, 끝나지 않았냐고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제가 이때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공포의 물량을 던질 때, 자 보자고요. 자 보시면 1개월 전 바로 이 15,000원일 라인 때, 자 공포의 물량을 던질 때 세력들은 어김없이 이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상승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직전 고점까지 아주 시원하게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분봉상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똑같은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저항을 받다가 이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났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그리고 다음 상승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 LG전자도 제가 그러한 흐름을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는 정말 이 기준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당당하게 수상까지를 하면서 검증을 마친 이 맥점 코치만의 확실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변동성 시장 속에서 나만의 이 매매 기준이 아직 안 잡혀서 현재도 이 내동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은, 도무지 시장의 방향성을 너무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구독자분들과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먹고 있는데 가지고 가시다가 제가 주포가 이탈하거나 이 맥점 차트가 깨질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량 엑시트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현재는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내용만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